안녕하세요, 멀티파이프입니다. 오늘 들을 이야기는요, 제가 지금까지 올렸던 모든 영상 중에서 가장 어둡고 그리고 진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 단톡방에서 한 논의가 있었어요. 이제 플랫폼이 대량 등록 판매자들을 자꾸 이렇게 때리면서 칼을 쥐어오는데 이걸 계속하는 게 맞는 것이냐. 어차피 대량 등록은 언젠가 사양될 사업이다. 솔직히 마켓 입장에서 서버만 좀먹는 존재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저는 이 화두를 던지신 분에 대해서 뭐라 할 생각은 없어요. 누구나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고려만 해준다면은 자기 의견을 피력하는 거는 저는 자유라고 봅니다. 다만 이 주제가 워낙 무겁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의 무의식 속에 내재하는 그런 불안감을 키울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제 생각을 그냥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 제가 대량 등록 강의를 하고 있다고 해서 아니다, 정밀 가공은 무조건 괜찮다 라고 말할 줄 아셨나요? 뭐 단순히 강의파리용으로는 좋은 멘트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저도 대량 등록 사업을 하는 셀러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느끼는 대로만 말을 해볼게요. 플랫폼이 대량 등록 판매자에게 철퇴를 때리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건 뭐 부정할 수가 없죠. 쿠팡이 한번 크게 때리고 나서 무가공 판매자들 대부분이 나가 떨어졌고요. 저야 뭐 미리 예상을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밀 가공을 시작을 한 거였지만 나중에 또 무슨 이상한 정책이 나와서 우리를 괴롭힐지 모릅니다. 저는 이 생각을 늘 항상 하고 살아요. 저라고 맘 편하게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한번 정지하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그때가 도대체 언제일까요? 둘째, 만약 대량 등록을 버리실 거라면 당장 어떤 사업을 하실 건가요? 셋째, 그 사업은 향후 10년간 안녕하신가요? 자, 대답하셨나요?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을 하나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때가 도대체 언제일까요? 여러분, 대량 등록은 10년을 넘게 존재해왔던 사업 모델입니다. 비록 제가 10년을 해오지는 못했지만 정말 여러 가지 악재와 변수들이 계속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때마다 선배님들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위기를 타파해서 지금까지 살아남으셨습니다. 참 대단하시죠? 누구 말처럼 언젠가는 대량 등록 시대의 종말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아직 정밀 가공 대량 등록 방식은 멀쩡히 잘 살아있다는 겁니다. 언제 올지도 모르는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지금 돈이 잘 벌리고 있는 사업을 버릴 수는 없겠죠. 제가 지금 대량 등록을 하고 있는 이유요? 그냥 간단합니다. 2022년 3월 기준으로 돈이 되니까요. 제가 옛날 영상에서 제 사업 철학을 얘기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 사업 철학은 레드 오션에서 돈을 벌어 블루 오션에 투자한다입니다. 그 당시 제가 LG화학을 예로 들었었죠. 석유화학을 통해 돈을 벌고 배터리에 투자를 하니까요. 저도 솔직히 대량 등록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정말이 올 수도 있겠죠. 다만 대량 등록의 최강 장점이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소량 위탁이나 사입, 제조로 넘어가기 편하다는 겁니다. 다양한 상품군의 카테고리를 접하면서 판매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고 또 CS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경험들을 쌓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대량 등록으로 돈을 잘 벌고 계시다가 만약에 망할 것 같으면 도중에 넘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대량 등록으로 한 300 정도만 찍으신 다음에 바로 준비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대량 등록은 시간만 투자하면 무조건 매출이 나오니까요. 저도 지금 새 사업 하겠다고 이렇게 동남아에 와 있는데 한국에 가면은 다시 대량 등록 가공을 시작할 겁니다. 물론 투자 시간은 하루에 한 3, 4시간 정도로 줄이겠지만 절대로 멈추진 않을 거예요. 왜냐? 돈이 되니까요. 당장 돈이 벌리는데 이걸 어떻게 안 합니까? 아마 대량 등록의 종말이 올지 안 올지 정확히 시기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봐요. 그냥 지금 당장 돈이 되니까 하는 거죠. 둘째, 만약 대량 등록을 버리실 거라면 당장 어떤 사업을 하실 건가요? 뭐 좋습니다. 대량 등록의 미래를 암울하게 보실 수도 있다고 봐요. 근거도 뭐 분명히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러면 이제 무슨 사업을 하실 건가요? 전 개인적으로 끼와 재능, 실력이 충만한 사람이 대량 등록에 도전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이건 제가 전자책 소개글에서도 드린 말씀이에요. 왜냐면 재능이 아깝거든요. 얼굴이 예쁘면 인스타 팔로워 모아서 샵 차리는 게 낫고, 마케팅을 잘 하시면 그냥 시작부터 사입 제조하시는 게 낫습니다. 본인이 그럴 능력이 된다면 저는 대량 등록을 굳이 권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대량 등록은 그 무슨 짓을 하더라도 시작 1년차 만에 순이익 1억을 넘길 수 없는 사업이에요. 하지만 저런 재능이 있으신 분들은 뭐 1년 만에 수억을 벌기도 하죠. 그건 저희와 같은 쇼핑몰이 될 수도 있고, 뭐 먹방 유튜브를 할 수도 있고, 뭐 광고 모델이 될 수도 있고, 그 어떤 것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지금 제 영상을 왜 보고 있죠? 저도 압니다. 그런 재능과 실력이 없으시니까요. 저도 그랬거든요. 제 팬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대량 등록을 시작할 때는 정말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었어요. 대학생 때 창업하겠다고 뭐 난리는 다 쳤는데 결국 메타인지 부족으로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2년 전 저는 제 통장에 있는 돈 200만 원을 탈탈 털어서 여기 방콕에 왔었어요. 현실에서 도피하는 마음으로 여행을 왔었지만 마음이 전혀 편치가 않았었죠. 정말 밤만 되면은 굉장히 마음이 심란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방콕을 2년 만에 다시 찾은 저는 지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요. 정말 인생이 바뀌었죠, 말 그대로. 직원도 채용해서 이제 일하지 않아도 꽤 괜찮은 수익이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제가 만약에 그때 주제를 모르고 계속 뭐 대단한 사업 하겠다고 난리를 쳤으면 아마 지금까지도 계속 백수로 남아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그냥 회사를 들어갔던가, 아니면 진짜 뭣도 모르고 사입이나 제조를 했다가 뭐 빚쟁이가 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대량 등록은 절대로 최고의 사업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른 걸 더 잘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은 저는 그냥 그걸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그 다른 분야들은 재능이 있으면 성장 속도가 정말 빠르거든요. 대량 등록처럼 노가다 하실 필요도 없고요. 하지만 한 가지 아셔야 될 점은 여러분이 그 사업을 시작하실 때 리스크는 확실히 알고 들어가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대량 등록이 망해도 여러분의 인생이 망하진 않아요. 이게 진짜로 큰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날이 설령 온다고 해도 우리 인생까지 무너질 일은 없어요. 그동안 번 돈이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코로나 터지고 자영업자들 빚더미 앉았죠. 스튜어디스 지망생들은 취업 시기를 놓쳐가지고 인생 설계가 망가졌습니다. 적어도 대량 등록은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진 않아요. 왜냐면 리스크가 없으니까요. 그간 온라인 경험과 판매 데이터를 잘 가지고 마케팅 좀 공부하셔가지고 쇼핑몰 하나 새로 차리셔도 됩니다. 혹은 그동안 번 돈으로 다른 사업을 시작하셔도 좋고요. 셋째, 그 사업은 향후 10년간 안녕하신가요? 제가 왜 단톡방 내용을 보자마자 이렇게 영상을 찍으신 줄 아시나요?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여기 방콕에 와가지고 정말 한 달 내내 고민했기 때문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대량 등록으로 확실한 캐시카우를 만들어 놓고 새 사업을 하기 위해 여기 동남아로 왔어요. 하지만 새롭게 시작할 사업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게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마치 대량 등록 시작하기 전에 그 암흑의 시간을 다시 마주한 듯한 느낌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제가 왜 이렇게 고민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건 바로 지속 가능성 때문입니다. 대량 등록의 사업 모델이 조금 불안할 수도 있다는 거는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사업 모델은 그럼 조금 더 탄탄하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 진행을 해보고 싶었죠. 한마디로 뭔가 기업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보자 였어요. 하지만 이 지속 가능성이라는 거는 오히려 계속해서 제 발목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동남아와 한국의 임금 차이를 이용해서 프리랜서 중개업을 해볼까? 근데 만약 재능 플랫폼에서 중개업자들이 쳐내기 시작하면 어떡하지? 내 인스타를 이용해서 동남아 인스타 셀러들에게 물건을 공급해볼까? 근데 이 방법이 유명해져서 제조사나 총판이 직접 연락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생각하니까 진짜 끝도 없더라고요. 어쨌든 위 비즈니스 모델들로 향후 5년을 먹고 살 수는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아이디어들이 고갈되어 가기 시작했고 실행력이 낮아졌으며 마음속에서 답답함만 쌓여간 채 방콕에서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다 문득 유튜브에서 한 영상을 보게 됐어요. 카이스트 개발자 출신 이한별 대표님의 사업 이야기였는데요. 정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텐트 대여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왜 그 한강공원 같은 데 오는 연인들을 위해서 미리 텐트를 대여해서 배달을 해주는 거죠. 근데 저는 그걸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저 똑똑한 분도 저런 사업을 바로 실행하는데 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라고요. 왜냐면 저라면 그 기회를 봤어도 안 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만약에 서울시에서 뭐 환경 때문에 공원에서 텐트 금지. 이 한마디면은 사업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대량 등록처럼 그냥 덮는 것도 아니고 투자비야 뭐 재고까지 떠안은 채로 말이죠. 그리고 텐트 사업이 과연 5년 10년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위 영상을 보고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까지 해서 잘 됐던 뭐 대량 등록이나 뭐 전자책 뭐 강의를 다 포함해서 그냥 생각났을 때 바로 해본 것들이었거든요. 뭐 해외 인스타나 유튜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저는 다시 또 과거의 늪에 빠져가지고 이제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완전히 새로 잡고 한국에 돌아가면은 동남아 쪽으로 유통 사업을 한번 도전해보기로 했어요. 근데 마침 쇼피 유튜버이신 지적호기심님이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뭐 내용을 요약하자면 쇼피의 배송비 부과 기준이 부피까지 포함되어 아주 큰 타격이 왔다. 꼬북칩이 25,000원에서 5만원이 돼버렸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아, 이게 비단 대량 등록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그냥 사업하는 모든 사장들이 풀어가야 될 어쩔 수 없는 그런 숙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이걸로 경쟁자가 줄어드니 살아남으면 이득이다라고요. 여러분, 이게 진짜 사장의 마인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새로 시작할 사업으로 5년, 10년 먹고 살 생각 없어요. 그냥 시작해본 다음에 답을 찾아갈 겁니다. 어떤 책에서 그러더라고요. 프로는 하면서 생각하고 아마추어는 생각만 하다 끝난다 라고요.
저도 그냥 하면서 생각을 할 겁니다. 새로운 사업을 하다 보면 역경이 또 오겠지만 거기서 뭐 이런저런 경험을 하다 보면 뭔가 또 새로운 길이 보이겠죠.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런 5년 10년 플랜은 짜지 않기로 했어요. 뭐 그럴 레벨도 아니고요. 돈을 좀 벌다 보니 갑자기 너무 큰 욕심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대량 등록 멸망에 대한 대답이 좀 되셨을까요? 그렇다고 제 말을 맹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 사장이고 모든 결정에 대한 책임은 본인한테 있으니까요. 다른 사업을 더 잘할 자신 있으면은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과로 보여주시면 돼요. 저는 모든 사장님들의 의견과 판단을 존중합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고생하시는 모든 사장님들 다 파이팅입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